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간만에 살아난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67% 상승한 2,489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했습니다. 최근 좀 주춤했었지요.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IT와 금융, 철강, 화학 등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지금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OCI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 에너지 시장의 이슈라고 했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리 원전의 이제 재가동 여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결과가 어쨌든 재가동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투자를 줄이면서 원전을 점차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정부의 구상과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좀 특화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인수한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설비, 캐파가 한, 14,000톤 정도 됩니다. 국내 공장이 한 52,000톤 정도 되니까 한 3.5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료를 들 수 있는데, 전기료가 국내 한 30%에서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국내 캐파 수준까지 어떤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금 최근 레포트를 좀 살펴보니 중국의 이제 폴리 업체들이 내년부터 2018년부터 본격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생산량을 늘리라고 이제 지침이 좀 내려간 것으로 좀 기사로는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년 유입당 하자마자 바로 생산이 팍팍 늘어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불대 이상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생산량만 늘린다고 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적인 우상향 중이라는 게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계절적으로는 4분기가 성수기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캐파가 늘린다고 해도 내년 1분기부터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내년 1분기까지는 OCI의 실적 개선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특히나 연기금 10만 주 매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 10만 주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동시효가 10만 8천 원 나오고 있는데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년 고점 정도 수준 12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멘텀은 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는 OCI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갖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월요일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KM인베스트의 김기민 팀장,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두 분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지난 6월 23일에 주셨던 현대로보틱스입니다. 지금 2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보죠. 9월 27일에 주셨던 로엔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기준으로 12%의 수익이 있었거든요. 28% 이상 지금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리뷰 좀 짧게 들어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현대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나올만 하는 종목이었고, 지금은 저는 다른 종목으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걸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 44만 원 선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를 해도 좋지만 지금 그 이상 가격에서는 매도하셔도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도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로엔. 네, 로엔 그 카카오하고 시너지 효과로 지금 유료 가입자가 15만 명 가까이 지금 순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료 가입자가 계속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역시 SK텔레콤의 누구, 그다음에 뭐 카카오의 미니 등 AI 스피커 시장 본격적인 개화로 음원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제휴, 그러니까 미러링크 방식으로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멜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 좀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110만 장 이상 판 방탄소년단 같은 그 연예 매니지먼트 부분도 사업이 굉장히 호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예상 매출 1,46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280억 수준으로 높은 성장세가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정이라 지난번에 목표가 11만 원 올려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것을 긍정적으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로엔은 장중에 21%나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28% 이상 나는 종목이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분석할 텐데 저희 한 종목 먼저 봐드릴게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주가가 3.2% 올랐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으로 의견은 일치가 됐고요. 김기민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삼성전자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생보사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삼성생명 또한 실적 또한 좋게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손해율 상승과 뭐 이런 그 일회성 비용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손해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매각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사업 가치가 아닌 다른 좀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즉 실적은 지금 뭐 삼성생명에 의한 사업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뭐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뿐 그것도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은 굿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3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진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자산 최고치 경신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한 번 1% 이상 반등을 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지난 마지막 거래일 1% 이상 올랐었던 삼성전자 오늘도 1.3%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7거래일 만에 지난주에 상승 전환이 돼서 지금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82,700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1% 이상 오르고 있는 한국전력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장중 등락폭이 컸었는데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었습니다. 일단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가 오늘 1.7%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0.3%, LG화학이 0.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살펴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오르면서 0.39% 상승한 2,499포인트, 지금 장중 고가를 다시 한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 최고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2,4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3% 상승한 675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0.17% 조정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0.3%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1% 이상 올라주고 있고 그 밖에 CJ-ENM도 0.3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메디톡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메디톡스와 코미팜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 반면에 휴젤의 주가가 1.75% 조정을 받으면서 49만 원 선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2,500선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계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2 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제가 12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 인상 시즌입니다.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나 여러 증시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 시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시즌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 쪽에서는 또 KB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을 지금 추천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도 왜 그러면은 증시가 잘 나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더 좋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 이런 쪽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 아시아나 주요 다른 국가들이 지금 같이 상승하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또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또 현재 지금 KB금융 또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12 종목으로는 추천드릴 종목은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제가 또 추천드리는 상황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지금 이렇게 수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굳이 좋은 종목일까라고 생각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라다이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실적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바닥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느냐? 중국의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안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는 우려는 이제 이미 시각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고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기업을 이제 당권에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 이제 자본들이 좀 유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유화책을 좀 피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중국하고 위치적으로 보나 아무래도 지금 한국이 빼놓을 수 있는 매력
매력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중국 내에서는 카지노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 가까운 곳으로는 뭐 마카오도 있겠지만 또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한번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으실 때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을 보고 이제 단기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이나 좀 중기간, 장기간 보고 담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지금 15만 원 좀 아랫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카카오의 실적뿐만 아니라 기대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꼭 실적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벤트나 아니면은 이 사업성에 또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는 주로 뭐 하드웨어나 뭐 이런 시장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앵커님 같은 경우는? 아니요. 아니요. 택시를 잘 안 타시면은, 네. 일찍 다니면은 잘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신데렐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뭐 밤늦게 귀가하거나 뭐 이럴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카카오 드라이버가 조금, 20대에서는 많이 쓰는데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로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네. 네. 그래서 의아했어요. 20대이신데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여담이었고요. 그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기반이 여러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드라이버라는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뭐 카카오뱅크도 시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즘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빅데이터와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봐더라도 실적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이제 구글과 같은 회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IBM이었다면은 지금 새로 나온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구글로 보시면 저는 정말 딱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은 거의 뭐 그냥 이제 거의 뭐 설악산의 처음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깊은 골짜기도 있겠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포텐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메리츠 종금증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김kim 팀장은 증권은 뭐 증권사는 메리츠밖에 없냐고 이제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타 증권사보다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기업 문화 또한 공격적입니다. 지금 김지훈 팀장님께서 계신 곳이 여의도 메리츠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씩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영업이 상당히 스트래티지가 되게 공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럼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회사원들이 힘든 거지 그 내부 구성원들이 힘들지 결국에 고객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님께서 이제 2,500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렇다면은 2,500은 가는데 그럼 메리츠 지금 4,500원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한 미 증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 또한 연결 안 받을 수가 없죠.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종속 변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추가 흔들리면 옆에 주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가격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 5,000원이나 5,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까지. 뭐 길게 보면은 저는 더블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뭐 다른 리스크는 해소되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유화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 지금 물산이나 이제 온산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나프탄을 분해해서 합성수지 생산에 이르는 이제 여러 이제 화학성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 구성이 지금 57%가 합성수지고 기타 제품이 한 38.25% 정도 되는데요. 수직 계열화된 지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유화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이제 합성수지나 이런 수요가 조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는 아무래도 이런 합성수지 같은 게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 뭐 이런 합성수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게 막 써붙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좀 한한령이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또 3차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뭐 미디어 마케팅 이런 쪽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요. 이런 1차적인 원재료 사업에서는 큰 영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또 반대로 중국에서 그런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쪽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한다면 또 인도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거는 그럼 또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여러 2차, 3차 국가들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때 합성이나 뭐 이런 쪽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유가 또한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한유화를 또 추천드리면서 거기에 또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실적은 지금 바닥에서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준으로 한 2018년도 예상 실적은 한 PBR 1.2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 김지훈 팀장님한테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대한유화를 또 같이 좋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으로 찝었지만 김지훈 팀장님한테 이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26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데요. 저도 그 대한유화 화학업종 중에 그 롯데케미칼하고 탑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BR 1.2배 수준 약 32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시기에도 무난하다고 김기민 팀장이랑 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은 그럼 목표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PBR 1.2배면은 딱 계산 수치가 32만 원으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김지훈 팀장님께서도 32만 원 설정하셨는데 저도 리포트나 이런 계산 실적 같은 걸로 예측을 하건대 한 32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6위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지금 장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10위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김기민 팀장이 증권업 얘기해서 제가 현직에 있는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업이 일단 구조적으로 상당한 구조조정을 거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고요. 제가 메리츠에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메리츠 증권 자체는 굉장히 그 부동산 파이낸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시를 지금 연내 2,600까지 보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그 증시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권업종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겠다. 좋은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10위 이노션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국내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의 성장성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주지역입니다. 미주지역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 대행뿐만 아니라 캔버스라는 조인트 벤처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쪽 선전하고 있고요. 신흥시장 역시 턴어라운드 기조로 중국 지역 신차 출시 효과까지 3분기 매출액 2,760억, 매출 총리 940억으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부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2월달 평창올림픽과 평창올림픽 프리마케팅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 배당 규모를 늘리려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연간 1조 1,400억대, 영업이익 1,100억으로 기관과 투신 연기금에서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그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85,000원 잡고 대응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손절가 61선 69,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3D 센싱 모듈 우려와는 다르게 빠르게 지금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좀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인 수혜도 받고 있고요. 전략 고객사 신제품 3D 탑재율이 2017년에 30%에서 2018년 약 70%까지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3D 센싱 모듈의 매출 가속화가 역시 투자 포인트입니다. 4분기 역시 광학 솔루션 매출 사업부
충분히 최대 실적 전망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가 구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 매출이 1.8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47% 전년 대비 증가한 4.2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북미 전략 고객사가 전체 스마트폰에 대해서 듀얼 카메라 탑재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실적, 큰 폭의 실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은 약 7조 5천억대, 7조 1,5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00억대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메리트가 높아 목표가 20만 원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연기금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 순매수 들어오는 걸 꼭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 사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미국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도한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강력한 부양 의지, 최근에 지금 중국 19차 당대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력한 시진핑 주석의 천명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 꾸준히 30기가와트 전후로 상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202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이미 상반기에 목표치 추가 달성하고도 8월 달에 추가 설치 목표를 2020년까지 86기가와트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 1위 태양광 시장 질선 위상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우려 과도하다. 그리고 역시 PVC 가성소도 계속 말씀드리는 스프레드 마진, 제품의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은 오히려 태양광보다 기초 석유화학 가격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이 꺾이냐 안 꺾이냐, 그거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래프나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PVC하고 말씀드린 가성소다 구조적 스프레드 수요는 견조하다는 거 포인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 연간 매출 9조 3,400억에 영업이익 8,300억대 수준으로 퍼 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4만 원 목표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투자 확대가 이끄는 수요 증가와 강화된 공급 관련 규제로 중국 철강은 계속 구조적으로 변화를 있습니다. 대기 오염 감소로 지금 허베이성 일부 철강사에 대한 가동률 제한 조치로 11월에 중국 공급 축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 업체들의 채산성에 대한 공급 감소로 전반적인 포스코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경쟁사 일본 고배장한 불량 철강제 납품 스케줄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좀 포스코가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프라 관련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는 계속적인 철강에 대한 수요는 좀 견조한 모습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가 포인트고요. 중국 관련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설비 폐쇄로 공급은 억제되는데 수요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지금 2017년 연간 매출은 60조 4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4조 8천억 퍼 10배 수준으로 수급적으로 기관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전반적인 업황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시면서 40만 원 목표가 흔들림 없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위 종목 CJ제일제당인데요. 가공식품 여전히 기존 주력 제품 판매가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가정 간편식 카테고리 신제품 판매 호조, 그 다음에 해외 기업 M&A에 따른 신규 법인 편의 효과로 글로벌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재식품 쪽에 브레질 세멘테스 셀렉타가 영업마진 10% 이상의 인수 효과로 좀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물자원 쪽에 인도네시아 사료 추가에 따른 가격 인상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엔 라이신이 흑자를 전환하고 있고요. 핵산과 트립토판 발린 등 고수익 판매 호조로 이익 기여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른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증가를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민다푸드, 6월 라비올리, 9월 방금 말씀드린 세멘테스 셀렉타는 신규 해외 법인 편의 효과를 상당히 볼 것이고 원가 부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또 특징이 외국인과 기관 양쪽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44만 원 목표가 보고 추후에도 좀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볼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833님께서 주신 한미반도
반도체입니다. 사신 가격이 9,000원이시고 비중 20%신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김기훈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한미반도체 목표가 말씀 주셔서 약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해서 지금 거래액만 거의 지금 작년 매출액이 한 1.8%, 2%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이제 재무제표 보면은 거의 한 1,900억 정도가 이제 매출액입니다. 이제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거의 한 38억 정도의 이제 수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는 지금 현재 한 그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가총액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산했을 때 거의 한 7% 정도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9,800원이었는데 물론 지금 가격이 아니라 한 9,000원대에서 한 8%, 10% 정도 예상한다면은 지금 가격이 거의 목표에서 이제 아마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예측한 거고 계산이 된 숫자고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의 심리와 기대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거품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거품이 또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000원에 사셔서 지금 수익권 내 계신 건데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네이버 문의하셨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80만 원 선 돌파했다가 지금 79만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80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80만 원에 70%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예, 저희 봐드릴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네이버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 최대한 30%대로 줄이시고요. 일단 가격 80만 원 비싼 가격에 사셨습니다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성장 둔화와 단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재로 좀 바닥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오히려 70만 원 중후반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신사업적 성과가 가시화될 시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비해서 너무 좀 네이버가 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음 지금 퍼가 약 78배 수준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약 30배 미만입니다. 28배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비해서 네이버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국내 데이터 센터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이버 기반의 AI 기반 솔루션은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를 보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 쪽 포털 사업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음성 기반 AI 서비스 지금 꾸준히 전체 영역 이미지 검색 등 검색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는 가시화 영역에 접어들어서 이에 따라 네이버도 역시 글로벌 기업들에 따라가는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저는 이런 회사들 중기가 아니라 아주 초장기로 100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기간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 팔지 마시고 좀 비싸게 사셨지만 꾸준히 일단 근데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비중은 한 종목에 30% 이상 담지 않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중에 81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손해보지 않고 비중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고요. 저희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에 다루는 동부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가 11만 4,500원까지 9월 18일에 상승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3,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이번 3분기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 신규 라인 증설, IT용 MLCC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면서 수익성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부터 지금 노트 8에 처음 들어간 이 듀얼 카메라 이 부분 역시 이제 중저가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듀얼 카메라 역시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성장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최근 조정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9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장중에 저가 매수 포착주로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5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5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오일입니다. 이제 뭐 다른 종목들보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아무래도 S-오일 추천드리는 거는 좀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거의 뭐 30% 이상 담지 않는 게 상당히 뭐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0%에서 많게는 30%, 뭐 적게는 한 15%까지도 많이 담는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배당이 이제 매년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한 5%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은행 금리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석유화학 이쪽에 대한 이제 시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안정적인 요인 때문에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 외국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5위로는 S-오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릴 종목으로 4위 같은 경우는 이제 SK케미칼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뭐 한 65,000원 정도 뚫고 이제 왔다가 다시 이제 7만원대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는 이제 제가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SK가스나 이런 가스 업계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SK케미칼 안에 이제 제약 부분, 바이오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약에 대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뭐 바이오팜이나 이런 쪽으로 계약도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제 올라오게 될 때 지금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쪽 제약 쪽인 같은 경우 펄을 되게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퍼가 뭐 몇 배 안 되는 SK케미칼에서 이제 뭐 분할 상장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기대를 갖고서도 SK케미칼 좋게 보고 있으며, 또한 뭐 SK가스나 이런 쪽 가스 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 2, 3위 종목 남았는데, 3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에 안 그래도 뭐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제 뭐 바이오나 제약 쪽 이제 섹터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핫했었는데요. 아까 전일적 특징주에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룹 내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넘치는 잔이, 그 넘치는 물이, 잔에서 넘치는 물이 어디로 이제 흐를까가 문제인데, 이제 가장 그러면 기대를 주는 쪽으로 이제 넘겨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시장 좋지만 또 한 번에 이제 생존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바꿔라, 이제 와이프 빼고 다 바꾸는 이런 전략을 아무래도 이제 기업 경영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반도체에서 어디로 오를까? 이게 감히 제가 예상 드리면은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한번 언급을 한 다음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무래도 증시가 이제 한번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ISC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2위 종목과 1위 종목은 상당히 큰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그럼 반도체가 지금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지금 과열되는 구간에서 피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면은 위축될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 약간 약화되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통찰 뚫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실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천리안을 가졌을 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4차 산업이나 뭐 로봇 사업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업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반도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따라온다 해도 한 2, 3년 안에는 따라오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중국 내 지금 뭐 현재 상황입니다. 제 증시가 언제 꺾일 것 같느냐 이런 예측을 했을 때 반도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중국 내 이제 뭐 부실채권이나 이런 사태가 예전에 이제 뭐 경제 위기 같은 사태가 떨어진다면 모든 증시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언젠가는 예측을 하기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예측 약간 게임과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그게 언젠가 예측을 할 때 내일인가 yes or no로 대답한다면 물론 이게 노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한 90% 이상 확신을 가진 뭐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안에 경제 위기가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의 예측을 바라보는 쪽은 상당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 있어도 연내에는 아직 긍정적인 리포트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잘 나갈 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후공정을 맡고 있는 ISC도 거기에 따른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올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실적이 잘 나오는데 깨지네? 이렇게 생각해서 차트 위주로 보시게 되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는 어디까지나 어제 가격의 영수증입니다. 그냥 영수증이 그랬을 뿐 오히려 싸게 팔면은 좋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어떻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1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1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너무 식상한 종목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에 편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거의 1,000만 원짜리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270만 원이면 거의 한 27%를 차지하는데 20%면은 상당히 높은 비중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주식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종목을 넣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천드리고 실적도 지금 또한 잘 나오고 있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실적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1위 종목 구간이 명간 아닐까라는 생각에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목표가 300만 원 주셨었는데 여전히 같은 관점이세요? 네,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리스크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경제 이제 한번 하락세일 텐데 그게 단기간에 오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목표가가 아니라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적정가 300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지훈 차장님의 남은 종목도 들어볼게요. 5위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5위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앵커님은 그 가전제품 어디서 혹시 구입하시는지? 보통 비교를 많이 하고 사는데요. 그래도 좀 가격이 싸다 싶은 곳이 하이마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김규민 팀장은 가전제품 혹시 어디서 사시는지? 저는 하이마트로 갑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그 롯데 하이마트 역시 하이엔드 가전시장 회복과 적극적 마케팅 노력을 3분기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V, 공기청정기, 건조기, 모바일 등 전 부분에 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 확대와 중소형적 가전, 주방, 생활가전 비중 확대를 외형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4조 1,6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00억대로 4분기까지 계속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통제로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포인트 특징이 타 유통업체 대비 유통산업에 대한 공정규제에 대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12개월 퍼 기준으로 10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상 비싸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1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초까지 매수 붙어준다면 목표가 8만 원까지 변함없이 지속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인프라콤입니다. 9월 굴삭기 판매량 전년 대비 약 110%가 전년 대비 11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자회사 두산 바켓의 밸류에이션 퍼 17배 대비 지분 가치만 비교해도 퍼 지금 10배 미만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1조 5,700억대, 영업이익 1,3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 글로벌 건설 장비 업체 평균
8.5%인데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 8.5% 상회하는,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조조정 효과 계속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카우 시장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 때 그 1대1로 인프라 관련된 특수 본격적으로 임박할 전망입니다. 신흥시장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중국이 지금 초소형 그 굴착기에서 중대형 쪽으로 제품 좀 확대 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약간 하위 기업들, 로컬 기업들 경쟁력 계속 좀 경쟁력이 약화로 시장 퇴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5천억 상당의 BW 신주이스권부 사채 그 상장이 완결되면서 재무구조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두산 바켓 지분만 감안해도 2조 원을 상회하는, 시총 2조 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중국 건설 경기 테마주를 사드 이슈로부터도 조금 자유롭다 생각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 6조 4천억대, 영업이익 6,100억 수준으로 중장기 목표가로 뭐 11,500원까지 계속적인 가격 우상향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7,400억대로 전년 대비 약 60% 이상 상승할 전망이고요. 핵심은 화학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ABS와 PVC가 중국 말고도 인도 쪽에도 상당히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전년 대비 약 17% 상승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전지 부문 쪽의 IT 고객사 신제품 출시에 따른 하반기 그 성수기 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로 전지 부문 또한 계속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화학 부분이 LG화학의 실적 성장을 이끌고 전지 부문의 또한 점진적 실적 개선으로 26조 4,500억대 매출, 영업이 2조 9,700억,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 팔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대 보시면 21선에서 61선 사이 가격대가 신규 매수 접근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한 37만원 미만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5만원,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위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포인트는 자동차 쪽 조명 시장입니다. 자동차 쪽 조명 꾸준히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반 조명 쪽도 생각보다 중국과 유럽 쪽에서 그 고마진의 제품인 아크리치 와이캅이 좀 상당히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LED 산업 보시면 중국이 정부가 지금 투자지원금 축소 움직임과 업체 간의 구조조정 본격화로 수급 상황 균형 상태의 진입은 상당히 서울반도체 같이 살아남은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LED 칩 가격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패키지 가격 따라 당연히 안정적으로 지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체가 신성장 확보 차원에서 그 전기자동차 사업에 집중하는 시점이 역시 서울반도체 새로운 진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2018년에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PC, 노트북 쪽으로 다양하게 LED 공급이 좀 증가되고 있어서 TV, IT가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LED가 좀 우려에 있지만 사업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역시 그 손절선인 중기 33일선 23,500원 선 깨지 않으면 중장기 3만원까지 목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ICT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국내 1위 사업자고요. 전기차 성장 수혜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 외에도 BMW, GM 등 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충전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책 환경도 상당히 우호적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재입법화 예고했고요. 연말까지 총 250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에서도 충전기 설치 비용이 최대 75% 이상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 2,44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50억을 예상하고 있어 연간으로도 9,9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6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핵심 성장 경쟁력은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미래 고성장 산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정상화된 가격대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 전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혹시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주셨던 LG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10월 22일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었죠. 지금 수익권 내에 있고요. 그밖에 한솔테크닉스도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3%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부터 대웅제약, 한온시스템은 장중에 6% 이상 수익이 났고요. 보유 관점이십니다. 한미반도체, AJ렌터카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여러 전문가들의 종목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하이마트 역시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5.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10월 16일에 주셨던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보유 관점이시고 7%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있지요. 10월 19일에 주셨던 명문제약이고요.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보유 관점이시고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6,34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하셨던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로 지속해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9월 7일에 카카오는 4차 목표가인 17만 9,500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고 지금 30%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밖에 8월 21일에 주셨던 사마콘덴서는 2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익률 현황을 쭉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로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들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 그 이상 3차, 4차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계속 끝까지 본절이나 익절 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난다. 무조건 100% 청산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갖고 간다. 본절 올 때까지 또는 1차나 2차 익절 익절을 잡고 계속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갖고 간다. 손실 나는 종목들은 최대 10%나 손절가가 왔을 때는 100% 청산 후 현금화를 한다. 또한 현금화하는 거는 수익 나는 종목, 힘 있는 종목의 물량을 확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항생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항생은 저번 주 10월 19일 날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중간부터 시작해서 양봉 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다시피 이 너무 큰 폭으로 빠진 거를 이제 메꾸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항생을 매매하실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로 봐라. 공격적 매수가는 28,206이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위에서는 28,547이 올라올 때는 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보다시피 추세는 상방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횡보 및 횡보 하락, 횡보 상방이었었지만 추세는 오일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51.77이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오일을 좀 더 길게 내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1.42 안정적 매수가에서 오일은 오늘은 내려올 때마다 대수시면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말씀드렸지만 10월 16일부터 지속 하방이지만 그 당일은 횡보 하방, 횡보 상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금은 하방이다. 그 뜻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금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S&P는 제가 거의 4주 연속으로 횡보나 횡보 상방으로 보냈습니다. S&P나 주식 또는 코스피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은 상방, 콜 옵션이든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하다. 다시 말하면 금은 하방으로 보면서 매매해라. 오늘 매매 전략도 횡보 하방이고요. 자, 올라오면 매도 1280.30 공격적 매도가에서 올라오면 매도라. 또는 안정적으로 매도 치고 싶은 분들은 1284.7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금은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추세는 하방이지만 횡보성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저번 주 금요일날 이후로 좀 빠지면서 오늘부터 횡보 하방의 힘이 세졌습니다. 유로 FX를 매매하실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공격적 매도가 1.18095 올라올 때마다 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들은 1.18275가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전략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거의 4주 내내 횡보나 횡보 상방, 추세는 S&P는 살아있다. 지금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어디가 끝이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너무 올라오니까 매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금물입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 대응해 주시고요. 올라가니까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쫓아 그냥 상방을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S&P 오늘도 횡보 상방, 공격적 매수가는 2573.25가 내려올 때 매수, 공격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66.50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2,500포인트를 찍고 지금은 2,4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조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얘기했지만 S&P가 계속 올라간다. 다시 말씀해서 코스피가 이제는 제가 말씀 지수가 다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번 주에 의해서 2,455.80이 깨지면 지속 상방, 2,437.76이 안 깨지면 지속 상방. 국내 선물로는 지금 현재 330.00입니다. 지금 국내 선물은 325.25, 거의 5포인트가 빠지지 않는 상방. 322.75가 최대 마지노선 안 깨지면 상방. 그 뜻은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추세는 매수 보면서 매매해달라. 옵션은 콜 옵션 매수로 보면서 매매해달라.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최고점, 방금 앵커님이 말했던 2,5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오늘은 떠서 시작해서 눌리지만 추세는 우리나라 시장도 살아있습니다. 그 뜻은 힘 있는 종목은 계속 갖고 가라. 또한 선물 옵션은 매수로 대응하면서 큰 추세를 보면서 매매해달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종목코드 018880. 이 종목은 9월 25일 날 추천 후 또 오늘 재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 또 보면은 한온 시스템이 지금 시간에는 5.5%가 떴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 시작 전에 서울경제 인터넷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듣는 분들은 좀 더 눌렸을 때 매매해 주셔도 되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4,950원이고요. 손절가는 12,250원입니다. 장 시작하고 바로 13,650원에서 시작했고 저가도 13,650원입니다. 그 뜻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겠다는 뜻이고요. 한온 시스템도 중기 이상의 종목으로 편입해서 대응해 주셔도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입니다.
예, 한온 시스템은 이미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내 편입이 된 종목이죠. 수익률 많이 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오르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2,500선, 장중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2,490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